마이크 시작합니다. 하나, 둘. 자. EBS 리빌드. 오늘 두 번째 시간 조합이고요. 이제 조합은 출제가 좀 많이 당연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 곳이죠. 하나, 둘. 마이크 시작합니다. 하나, 둘. 마이크 시작합니다. 하나, 둘. 우선 우리가 레벨 3 파트 선생님이 좀 변형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 변형 자료들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볼까요? 여기 선생님이 테마를 4가지 정도로 잡았는데, 첫 번째 음한인 정수에 약수, 배수, 중복조합 관련 내용, 이제 배수 형식으로 조건을 좀 복잡하게 주는 경우 끼워넣기가 좀 많이 등장을 하죠. 사실은 이제 패턴만 파악하면 볼 수 있는 거고, 뒷부분에 이제 이항 정리인데, 이항 정리는 어렵게 출제되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풀어봤던 어려운 문제를 보면 그 정수의 성질, 약수, 배수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수능 특강에서 봤던 문제도 있고 보지 않은 문제도 좀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좀 변형을 했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EBS 오리진 이렇게 있죠. 번호 8번인가요? 교재 한번 보고, 뒤에 교재 보시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한인 정수. 우선 키워딩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어떤 특정 값들을 가지고 합으로 표현되어 있고, 지금처럼 합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정수가 나왔을 때 아주 단순하죠. 음하정 이렇게 되면 이건 중복조합의 기본 모델이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어. 지금처럼 정리가 됐을 때 이게 중복조합이 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될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를 쪼개고 얘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중복조합의 모델로 갈 건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것들을 구별을 좀 잘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이유는, 되는 것은 다른 조건들 있죠. 다른 조건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결정될 거예요. 물론 오늘은 중복조합 시간이니까 중복조합이겠죠. 자, 우선 첫 번째 8번 문제 잠깐 볼게요. 이게 원문이야, 원문. 오리지널, 그죠? 오리지널, 원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한인 정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한인 정수. 자, 가조건이 있고요. A, B, C, D. 자, 우선 원문은 그 필요한 경우는 좀 상세 해설을 하겠지만, 그 원문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원문은 너희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교재 있어요.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문은 일부 이제 그 흐름만 좀 잡던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될 거야. 상세 해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우선 A와 B와 C와 D. 자, 다 받았죠, 교재? 8이다. 그리고 음한인 정수다. 자, 누가 봐도 이건 중복조합의 모델이야, 바로. 그지? 그렇게 보여질 텐데, 조건이 붙어 있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A는 홀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시면 C는 D보다 크거나 같다. 자, 문제 되게 잘 낸 편인 게,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이야. 그거보다 더 어려워지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봐. A가 홀수라고 얘기를 해서 A에도 조건을 부여했고 C와 D에도 조건을 부여했는데, 우리 역시 경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음한인 정수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여기서 기본 키워드는 부등식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등장되는 문자들 있죠. 지금처럼 어떤 문자들이 있을 때 문자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문자 쪽으로 입을 벌리게 해놓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을 볼 때 누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얘에 의해서 D가 결정되겠죠. 예를 들어서 D는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0 이상, 1 이상 이렇게 잡힐 거니까 D도 조건이 걸린 거다. 사실은 C가 조건이 걸린 거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D에 의해서 결정된다. 야, 이 문제는 왜 어려워 보일까요? 조건이 2개가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문제의 풀이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느낌이. 자, 그러면 우선 강력한 조건이 뭔지를 봐야 돼요. A를 기준으로 먼저 할 건지 D를 기준,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분류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결정하는 거죠. 문제를 보면서. 이거 중복조합은 맞겠구나. 문항이 그냥 특성상.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할 거냐를 결정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선생님은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A요. 이게 더 복잡하던 거지, 지금. A가 더 심플하다고.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그지? 그래서 A가 홀수다 1, 3, 5 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7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기준을 이렇게 잡기로 결정을 한 거야. A가 1이다. 그럼 이제 명확한 공식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제 아직은 좀 멀 거예요. 뭐 A, 뭐 B, C 이렇게 잡아놓고 A가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할게. A가 홀수라고, 어머, 이거 젖어있네. 잠깐만. 다시.
얘가 다시 볼게요. A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B랑 C랑 이제 차분히 가면 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조건 또 걸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다시요. C가 먼저야 D가 먼저야 결정해. D가 먼저야.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나올 건데요? 아 D가 0이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야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니? 그럼 D가 0이면 C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조건에 제약이 없어서 3, H, 그냥 7 뭐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다시 D가 아니야 미안 잘못 말했네요. D가 0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2, H,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8C7이니까 8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느 세월에 이거 다 할까? 자 기억하십시오. 쭉 규칙을 따라 나열하면 얘들이 하나하나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수열적 관점에서의 규칙이 생길 수밖에 없어. 내가 수열적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뜬금없이 비규칙적으로 막 이것저것 세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건 특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이 생길 거라고. 그것만 잘 세면 되니까 D가 1일 때 뭐가 변하고 무엇이 안 변하는지만 관찰하면 답은 보일 거란 말이야. 얘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봐요. D는 1이고 C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개씩 줄어든 느낌이야. 그게 뭔 개소리요. B 플러스 C, D가 1이니까 여기가 이게 7이 되죠. 그러니까 B 플러스 C가 아니야. 다시 할게 미안. 여기는 B 플러스 C가 7이었던 거지만 얘는 B 플러스 C가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2H6에서 너 하나 빠지니까 얼마예요? 2H5라고. 이거 딱 봐야 돼. 하나 늘고 하나 줄고 하는 관점에서 얘는 2개씩 준다고. 이거 보는 순간 이제 문제는 다 푼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D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뭐 D가 2인 걸 봤다 그러면 C가 2 이상이니까 얘는 2H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얼마가 있어요? 2H1이다. 이렇게. D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의 규칙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 네 번째까지 쓰겠습니다. D가 3이면 같은 맥락으로 넘어가니까 2H4일 거고 3 이상일 거니까 2H1이다. 끝. 이렇게. 이 규칙이 보이나요? 이 원문이야, 원문. 하여튼 이렇게. 해설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기억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설지는 좀 따로 참고해 보십시오. 풀이가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규칙을 보면 얘는 얼마가 나와? 뭐 6C5니까 6, 여기 4, 2 나오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8, 6, 4, 2 이런 규칙이 나올 거라고. 이거 찾으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럼 A가 만약에 3이다. 그럼 어느 세월에 다 할 거냐? 여기도 규칙 보라고. A가 3이야. 그럼 이것도 1, 3, 5, 7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A가 3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에서 이게 5라고 표현된 거에서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면 된다고. 그럼 D가 0이면 2H5고 어디서부터 반복돼? 여기서부터 반복되잖아. 그래서 이제 좀 생략을 하면 2H5, 2H3, 2H1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 A가 만약에 5다 그러면 이게 싸그러들고 2H3,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고. A가 지금 7일 때도 있겠구나. 그럼 2H 하나 남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뭐 10, 20, 20 나오고 이거 얼마야 그러면? 6 사이 하니까 이게 12 사이 하니까 뭐 6, 2, 뭐 20, 40? 뭐 이렇게 답이 나왔던 것 같아. 내가 지금 풀이는 좀 이렇게 흐름만 좀 잡아야 된다고 했죠. 잊지 말아야 될 게 기준을 잡고 나열하는 걸 선생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기존 수능 문제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고 약간 처음 볼 때는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문제를 딱 정리해 놓고 나니까 이거 되게 잘 낸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레벨 3. 괜찮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리빌드. 재개발 들어갑니다. 재개발 들어갔습니다.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빨리 정리해 봅시다. 똑같은 문제란 말이야. 자, 9번 시작. 들어가요.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고 내 풀이 방법을 그대로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그 안에 좀 찾아. 1분만 우선 드릴게요. 답까지는 못 내더라도
지금 풀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나왔어. 문제가 똑같다. 규칙이 그냥 바로 좀 결정이 돼서. 제대로 확인해봐야 돼. 제대로. 그래서 문자만 바꾸고 얘만 상황이 바뀌니까 완전히 똑같은 답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 부수적으로. 되게 얍삽하게 변형시켰지. 답은 자, 이제 설명 좀 들어갈게요. 좀 같은 구조. 요건 좀 자세히 그냥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됐다면 느껴질 거예요. 야, 얍삽한데 정문경?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요. 힘 많이 안 들였어요. 이거 변형할 때. 숫자하고 위치만 바꿔서 거의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시험 시간에 좀 주의할 점은 어쨌든 경험에 의해서 기억에 의존한 풀이는 어쨌든 안 돼. 시험 시간에는.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발상. 우선 음한인정수니까 중복조합이 맞아. D는 2 이상의 짝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A는 B보다 크거나 같아. 이 부등식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예전에 최근 트렌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등식에 대한 기본 표현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너를 기준 삼아서 A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결정을 했고, 그럼 누가 D가 2일 때 이렇게 보면 D가 얼마? 4일 때, D가 6일 때, D가 8일 때까지 갈 수 있을까까지는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자, D가 2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얘는 A와 B와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죠, 7.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규칙은 똑같아. A가 0 이상일 때, A가 1 이상, 다시 할게. 1 이상일 때, A가 2 이상일 때, A가 3 이상.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죠. 맞아? 자, D가 2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이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누구를? 자, B를 0으로 잡았다. 얘 지워놓고 이렇게 두 문자만 남긴 다음에 끝. 그럼 얘는 두 문자 남긴 다음에 얼마? 6. 얘는 두 문자 남긴 다음에 온가요? 두 문자 남긴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이쪽이 1 이상, 2 이상, 3 이상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2H 얼마가 돼 이것도? 2H 7 얘는 2H5 같은 구조예요. 2H3, 2H 더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요. 진행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또 뭐겠어? 두 개 깎아먹고 가니까 얘 이렇게 너는 또 두 개 깎아먹으니까 이렇게 두 개. 얘는 또 두 개 깎아 먹으니까 마지막 하나. 답이 똑같다고 지금. 그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좀 너무 얍삽한 게 아닌가. 문제를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이렇게 교체했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문을 보여주고 원문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고 문제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잘 따져보자고. 노골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문제만 던져놨을 때 난이도는 꽤 높다라고 느껴질 거라고. 됐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원래 문제에 있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원의 레벨 3의 첫 문제예요. 해설지는 어떻게 해설했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기억에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던 걸로 좀 기억이 나서 넘어갑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른 규칙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검수를 맡겼는데 어떤 선생님이 두 줄 만에 풀더라고. 어떤 선생님이 두 줄 만에 풀어서 왔어요. 그걸 내가 설명하기는 좀 불편해서 설명하지 않을 거고 혹시 또 다른 규칙이 눈에 보여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EBS 오리진 10번. 요 문제 좀 괜찮은 형태인 것 같아요. 요것도 좀 마찬가지. 앞쪽 문제가 조금 길어. 문제가. 요것도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변형 문제를 보면 뒤에 있는 변형 문제도 거의 유사하게 바꿨는데 좀 느낌이 좀 다르게. 조금 더 내가 압축해서 문제를 줬거든. 자, 문제 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D, E, F의 주 순서쌍을 구하자. 이게 10번 문제예요. 10번 맞지? 이거? 이렇게 돼 있죠. A, B. 가조건에 A, B. 이렇게 돼 있고요. C, D, E, F.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게 24래, 24. 그게 약수배수 문제거든요,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래. 자연수 기본구조.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를 쪼갠다. 이건 곱분의 문제로 곱분의. 합분의 곱분의, 곱분의, 인수분의, 또는 소인수분의, 또는 약수배수. 이런 느낌일 거라고, 그냥. 곱분의. 그래? 나머지 조건을 봅시다. 근데 이제 나 조건이 문제를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지, 사실. 이런 단어 자체가 좀 애매하게 준 단어. A, B, C, D, E, F. 다시 말하면 6개의 수 중에서 적어도 3개는
짝수이다. 그 문제를 처음 볼 땐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뻔할 수 있는데 적어도 세개는 짝수이다. 야, 이거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거라고. 뭐 가족권 기준으로 좀 분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인수 2개 쪼개고 숫자 결정한 다음에 얘 쪼개고 얘 쪼개고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24의 약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1 곱하기 24 그러니까 2개로 쪼개고 2 곱하기 12 2개로 쪼개고 3 곱하기 8 2개로 쪼개고 더 쪼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잡아줘? A와 B가 1이고 이렇게 곱분해. C, D, E 어디 갔냐? F가 24 이런 방식으로 이제 쪼개는 거. 그럼 갈 길은 좀 뻔하고 그냥 단지 귀찮을 뿐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주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도 좀 쪼개볼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쪼개냐? A와 B가 2이고 C, D, E, F가 얼마야? 10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있어요. 얘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 조건 말고 이쪽 조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선택될 수 있는 수는 어쨌든 여기 4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한다면 이제 갈 길을 정할 수 있잖아. 그지? 아, 그래? 그럼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까지가? A, B가 만약에 3이야. 그럼 C, D, E, F가 얼마? 8이야. 이렇게 되겠고. 이제 나머지를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 게, 봐요. 이게 C, D, E, F가 이쪽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맞나요? 그런 방식으로. 네 번째는 만약에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그거 안 썼구나. 4하고 6이 있네. 네 번째, 4, A, B, 4, 그 다음에 C, D, 야, 또 있구나. E, F가 6, 이렇게. 야, 하나 더 해야 되겠네. A, B가 6이고, 얘는 사실 이쪽이 그냥 딱 결정되고 끝나죠. C, D, E, F가 얼마 4가 되는 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다. 그죠? 그걸 더 못 간다고. 그죠? 그래서 일일이 생각하는 거야. 얘는 그냥 선택이 A 곱하기 B에서 이제 곱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얘가 11이니까 A와 B가 이미 홀수. 그 다음에 너 적용해야죠. 적어도 3개가 짝수. 근데 지금 보면 4개의 수를 더했는데 짝수가 나왔어. 3개가 짝수일이 없으니까 4개 모두 짝수. 이런 게 귀찮은 거라고. 모두 짝수. 어설프게 공식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지금 모두 짝수니까 2배 될 테니까 이거 뭐 C 뭐라고 할까? 이거 뭐 라지 C, 라지 T, 라지 E, 라지 F 이렇게 잡고 2배 하니까 12 인 자연수. 그러니까 뭐 4H 뭐 8 맞나?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죠? 맞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럼 정리를 하면 뭐 답 나올 거고. 이렇게. 두 번째도 이제 좀 과정을 생략한 다음에 얘는 이것의 선택이 2가지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1, 2, 1.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있어. 아마 이쪽 파트가 좀 귀찮을 것 같은데. 봐요. C, D, E, F를 몽땅 더해서 이게 얼마? 이거 10이죠, 12. 맞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 이게 모두 짝수? 금방 한 것처럼 모두 짝수 가능하죠? 두 번째 여기 잘 봐봐. 짝수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2개 이상이면 되죠? 3개일 은 없지만 2개만 짝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귀찮은 거죠. 모두 짝수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2배 D, 2배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 쓸게요. 2배 이게 6이 될 거니까 뭐 4HE 이렇게 될 거야. 맞나요? 그죠? 이렇게. 그럼 너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2개만이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4개 중에 뭐예요? 짝수가 될 거 2개, 홀수가 될 거 2개 이렇게 뭐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잡고 옆쪽에다 별표를 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C를 2X 플러스 얘를 2Y 너 2개 짝수라고 하고 얘를 2G 뭐라고 하자고 얘를. 그런 다음에 얼마부터 잡으면 될까요? 이게 1부터 시작되고 얘도 1부터 시작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좀 이렇게 패턴이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 2 W 마이너스 좀 빠른가요?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 게 아니냐. 넘어가면 2 X Y G W 이거 다 넘기면 얼마? 14. 그러니까 X 더하기 Y G W가 얼마? 7인 건데 요거 지금 자연수니까 1 이상 X가 요것도 1 이상 얘도 자연수니까 1 이상 해서 뭐 4H 3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네가 4H3 이런 식으로 하나 따져줘야 된다고. 됐죠? 생각의 흐름이 이렇다. 간 김에 요것도 그럼 잠깐 봐봐. 요것도. 아 그러면 이게 1,3 얘는 또 심플해. 왜냐하면 요건 2가지 이렇게 잡고 적어도 3개라고 줬다라는 게 내가 지금 보니까 문제를 좀 단순하게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 3개일 수가 없네 이것도.
그럼 모두 짝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 이게 말만 써놓을게요. 모두 짝. 내가 절대 뭐 설명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렇게만 쓰고 그러는 거야 지금. 어쨌든 다 갈 수 있으니까. 여기 A, B 요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곱이. 아우 귀찮아. 그래서 1, 4, 4, 1, 2. 우선 느낌상 얘랑이 좀 달라. 얘네 둘은 똑같은데 얘가 다르니까 같은 경우로 볼 건지 다른 경우로 볼 건지 또 생각해야 돼. 그럼 얘는 짝수 하나 포함됐으니까 3개 이상이면 자 여기도 그걸 해야 되겠네. 이제 모두 짝 이렇게 우선 모두 짝이다. 아니다. 자, 다시 할게요. 여기 짝수가 하나가 있잖아. 그럼 여긴 2개 이상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써주면 되죠. 2개 짝. 가능합니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고 3개 짝일 수는 없고 이게 4개 짝까지 그럼 가능한 거죠. 이게 4개 짝이면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개 짝인 경우 4개 짝인 경우. 근데 잠깐만요. 이게 4개가 모두 짝인 경우가 있나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나누긴 했죠. 얘랑 똑같은 것처럼. 근데 그럼 2, 아차. 요거는 결국엔 경우의 수에 포함 안 된다. 그러니까 2개만 짝이면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1 이상이니까 이게 짝짝짝짝 더해가지고 6이 될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어려운 문제야? 아니야. 겁나 귀찮아. 요거야, 요거. 그런 얘기.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2랑 1, 4랑 4, 1을 구분할 거냐 그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라고. 1, 4, 4, 1, 2가 모두 2개 짝인 경우는 끝나는 거야.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이 3 곱하기 경우의 수 2개만 짝. 이렇게. 마무리는 우선 안 할게요. 지금 이제 원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 네 번째가 되더라는 얘기지. 얘는 2가지밖에 없어. 2 곱하기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얘가 2, 3이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선택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끝나. 얘는 그냥 둘이라고. 맞죠? 왜냐면 이거 1, 1, 1, 1 끝나잖아. 됐죠? 아니다. 잘못 말했다. 다시 할게. 얘는 없구나. 2 곱하기 3이고 얘가 1, 1, 1, 1이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게 없는 거지. 미안해. 됐죠? 이런 식으로 빼줘. 정리해야 되겠다. 답은 안 낼게요. 이제.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특 문제를 좀 분류를 하면서 사실 레벨 2가 제일 적당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확통 파트는. 그냥 레벨 2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레벨 3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 과하다라는 게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변형할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풀어놓고 나면. 뭐냐면,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패턴들. 다시 말하면, 조건을 분류하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들을 일일이 쪼개서 본다? 이게 더럽다의 느낌만으로는 좀 표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하기에는 좋은 난이도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쉽게 나왔지만, 잘 들어요? 역시 29번. 때문에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저분한 경우의 수 29번에 들어갈 가능성을 좀 고민해 본다면 연습해 볼 만하다라는 거. 됐죠? 그런 차원에서 좀 참고해야 될 문제가 메모 좀 한번 해볼까요? 작년 나형 21번이요. 이거 그냥 수열 문제거든? 수열 문제인데 되게 어려워. 규칙이 없어. 개수세기 문제예요. 파스칼의 삼각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열화된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패턴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쪼개가지고 경우들을 따져서 그 점화식 파트를 해석하는 형식. 그래서 작년 수능 나형 21번 문제를 거꾸로 좀 다시 확인해봐라. 그런 류의 문제가 29번으로 가서 그냥 모양은 수열화로 줄 거냐 아니면 경우의 수로 줄 거냐 이렇게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그 연습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문제다. 답은 우선 좀 못 냈어요. 계산을 한 게 아니니까. 자, 요 생각을 가지고 뒤에 문제로 합시다. 요거는 조금 변형을 했어요. 자, 봐. 2개의 문제가 붙어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19에 11번 문제도 한 1분 드릴 테니까 1분으로 답이 안 나오겠네요. 2분 드릴게요. 자, 시작해보자. 이거보다는 조금 좀 다듬어져 있어요, 문제가. 네, 11번 시작. 답이 뒤에 없기 때문에 혹시 답이 먼저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줘요. 답 맞는지. 어디? CDF 24잖아요. 그러면 얘가 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4H 12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왜 이렇게 생각했어? 이 장을 밟으면 달보다 클 것 같아요. 응. 얘를 20 응. 4분의 10 정도. 맞아. 그리고 이렇게
아니. 12. 맞다. 4H 12. 무슨 사이즈? 4H 10이라고? 4H 10이라고? 아니죠. 이건 0 이상일 때. 10 프라임이. 근데 이렇게 하면 봐봐. 잠깐. 우선 내가 맞다 그러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맞아? 요게 지금 1 이상이잖아. 얘도 1 이상이잖아. 얘도 1 이상인 자연수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쓴 거잖아. 그죠? D 프라임, E 프라임, 이 F 프라임이 24다. 그래서 나누셨는데, 여기 쓰여져 있는 이 프라임들의 조건들이 뭐냐고. 1 이상이잖아요. 오케이? 못 착각했어요. 그냥 0이어도 된다라고 잠깐 착각한 것 같아. 1부터. 맞아? 답 남은 사람 바로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쪼갰잖아. 근데 이러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 이거 맞아.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아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거 왜 일부러 곱하기라고 써놓은 게 헷갈리라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갔잖아. 그러니까 그냥 1, 18, 2, 9, 3, 6 이렇게 쪼갠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쪼개고 그게 더 나을 거야. 지금 이렇게 가면 좀 엉킬 수 있어. 나왔니? 안 나왔니? 맞죠? 그지? 그냥 패턴이 똑같아서 수건 쪼개서 가면 돼요. 오케이. 18일 때 그렇게 지금 세 개를 쪼갰잖아. 근데 이게 함정인 게 내가 원래 문제가 이 기호가 그냥 A, B 이렇게 돼서 내가 갖고 어떻게 그러냐 A, B 될 거 이렇게 두 개 쪼개고 각각 쪼개고 이렇게 갔지. 그러니까 얘도 선생님 곱셈 기호를 사실은 이렇게 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부러 넣는 게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려고 그랬던 거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 둘 쪼개고 1, 18 한 다음에 1, 1 2, 그럼 9 그럼 1, 2, 1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이거 세 개 한꺼번에가 아니라 둘 쪼개고 따로 쪼개고 이렇게. 나오네.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맞죠? 1, 18, 2, 9, 3, 6인데 첫 번째 답이 얼마 나왔냐? 28? 아닌지? 잠깐만. 1하고 18인 거지? 그죠? 근데 왜 28이 있지? 어쨌든 이쪽이 18인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모두 다 짝수여야 되니까 3H 6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28. 아 맞네. 맞네요. 예. 그렇게 차근차근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렇게 안 나왔네. 맞네. 답 나왔어. 아닌데. 답 아니야. 답 아니야. 뭐 건너뛴 것 같아. 뭘 건너뛰었을까? 1, 18, 3 지금 맞고 이 9에서 이게 적어도 두 개가 짝수야 되니까 둘 짝. 뭐 빼먹었네. 뭐 빼먹은 것 같아. 짝. 거기서 두 번째 조건에서 뭔가 좀 약간 헷갈린 것 같은. 너무 확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다 나오셨나? 나왔어? 오케이.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봐요. 역시 뭐 비슷한 문제야. 그죠? 역시 비슷한 문제. 아이고, 씨. 하나, 둘, 아이쿠. 자, 문제 보자. 지금 문제 되게 잘 만들지.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너네 가수 중에 가수들을 보면 노래 잘하는 가수 요즘에 이렇게 노래 정말 잘하잖아요. 아이돌도 그렇고 트로트 가수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노래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노래 잘해요. 근데 찐은 그쪽이 아니다. 그죠? 싱송을 하죠. 싱송을. 얘가 진짜 찐이죠. 돈 진짜 많이 버는 애들이 얘들이야. 만들어서 노래하는 애들. 그 편곡까지 가능한 아이들. 사실 그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노래만 잘하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딱 드러날 땐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그 기능적인 측면으로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해요. 결국엔 쓰는 사람이 싱어송라이터, 그죠? 작사, 작곡에 노래까지 가능하고 대형 기획사까지 겸비했다. 그래서 저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BTS 말고 GD 있는데 GD가 그룹 이름이 뭐죠? 빅뱅. 그죠? 빅뱅. 하도 오래된 애들이라. 빅뱅에서 누구겠어? GD야. 노래 만들고 그래서 지가 다 긁고 가. 나머지 애들은 사실 앞에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냥 뭐 병풍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GD가 찐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강의를 좀 해보니까 강의 잘하는 강사는 많아요. 맞죠? 결국엔 최근에 경향성을 봤을 때 문제를 제대로 만드는 강사가 맞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초반에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었어. 오르비 알죠? 오르비.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애새끼들 진짜. 오르비 초반에 2016년? 15년 이때부터 선생님이 좀 활동을 했거든. 문제 만들어서 한 달마다 이렇게 모의고사 보고 한참 그때 좀 유행이었었어요. 오르비큐에. 그래서 뭐 당시에 유명했던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재원이, 뭐 리듬농구, 뭐 이상한 애들 있죠. 그리고 그전 세대 애들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문제를 막 올렸는데 초반 문제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 애들 막 장난, 개떼같이 달려들어. 그래서 막 댓글에다가 막 그리고 익명성이 요구되는 몇 가지 사이트에 가보면 야 정현경 모의고사 개쓰레기다 막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몇 개 문제 보면서 오류도 몇 개 좀 등장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초반에 들어간 문제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욕을 겁나 얻어먹습니다. 처음에 그 댓글을 보는데 이 새끼들을 잡아가지고 막 이 생각이 막 엄청 들더라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야 정현경 근데 이쁘냐? 뭐 이런 물어보. 누군지 모르니까. 여잔 줄 알고 이쁘냐? 댓글. 야, 장난 아니야. 미모 장난. 그때부터 나의 성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굴 이쁘면 됐지 뭐. 이렇게. 이 새끼들. 문제 못 내도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또 남자라고 밝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 별명이 뭐가 돼 있어요? 우리 예전에 언니가 돼버렸어. 현경이 언니. 야, 문제는 못 내는데 이뻐. 이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수년간 저의 성별은 여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요거 이제 댓글을 보면서 처음에 좀 기분 나쁜 건 둘째 치고 좀 받아들인 다음에 문제를 이것저것 그리고 혼자서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검토도 맡기고 또 상대방의 문제를 받으면서 이게 교류를 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되게 겸손인 것 같아. 내가 강사니까 위에서 가지고 20대 초반에 그 출제진들보다 내가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다면 문제를 만들지 못했을 것 같은데 거꾸로 좀 배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초반에 20대 초반에 뭐 지금 얘기했던 뭐 재원이 친구도 좀 그렇고 일격필살 팀하고 좀 연락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친구들한테 좀 많이 배웠고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건 좀 없죠.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 정현경 개쓰레기 이런 데는 건 없어요. 두 번째 이쁘냐 이런 얘기 없습니다. 난 남자입니다. 이제 다 대부분 알게 되더라고.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반성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돌이켜본다 이거지. 여태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우리가 오답 정리를 하고 하라는 게 이제 당장에 지금 너희들의 등급은 둘째 치고라도 이거지. 나는 완벽하지 않을 거야. 이게 중요해요. 돌이켜봐야 돼.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약점들을 계속 맞대면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 도망가고 싶거든. 그런 댓글 보면 쪽팔려 죽을 것 같아 진짜. 요즘에도 가끔 애들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댓글에 뭐 이런 악플이나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딱 도망가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 도망가고 싶거나 현피 뜨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 근데 도망가지 말아야 돼. 그런 댓글도 의미 있는 댓글들이 있더라고. 의미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그걸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난 이게 용기인 것 같아. 맞대면 해야 돼요. 본인이 틀린 문제와 맞대면 하는 거. 나의 실수와
냉정하게 맞대면하면 보여. 내가 뭘 바꿔야 될지. 문제 읽는 습관이 잘못된 경우들도 있어요. 스킵하면서 읽거든. 필요한 거.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 근데 그게 되게 잘 되면 문제가 잘 풀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한 뭐 실수 또는 나의 잘못된 습관 보이기 시작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들을 좀 부탁드리고 선생님도 여전히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여전히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결과물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1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마 앞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수많은 문제, 내가 만든 문제도 있고 우리 팀이 만든 문제도 있고 등등한데 아마 이제 신규 문제가 시작을 했잖아. 다양하게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커리큘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 6주를 잡아서 아마 이거 EBS 리빌드로 4주를 가고 플러스 2주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걸 좀 빨리 소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5년 동안 모았던 문제들 가지고 변형했던 게 또 있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낸 게 아니라 프린트로 좀 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6주가 딱 끝나게 되고 6평 대비 형식으로 잠깐 들어가고 정리를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확통을 하기가 좀 그렇다고 그랬지. 아무튼 내 계획은 이 시즌 후부터 내가 여기서 강의를 계속 한다면 이때부터는 내가 확통을 붙잡고 가기 좀 힘들 것 같아. 확통만 어떻게 1년 내내 하니 지겨 죽죠 그냥 우리. 그래서 전 과목에 대한 어떤 파이널 파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대치동 S 그 다음에 월간 준킬러 시리즈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어썸 문풀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는데 어썸 문풀이 준킬러 25개의 주제를 3개 시즌으로 나눠놨어요. 4주 끊어나가게. 아마 요거를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요쪽 파트를 가지고 내가 이제 부교재를 좀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되게 콘텐츠를 많이 등장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준킬러, 신규 제작,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갈 거다. 준킬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의 킬러 파트가 좀 들어가서 난이도는 조금 좀 센 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풀만한 문제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파이널 파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 20회분을 지금 가지고 가고 대치동 S가 8회, 세미파이널이 9회. 요거는 어쨌든 물음표. 그래서 파이널 8회. 그 다음에 선생님 모의고사, 어썸 모의고사 시즌 1, 2 두 개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게 8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재원이랑 그냥 협약을 맺었습니다. 재원 군이 4회 이상 써주기로 했어요. 4회. 이런 식으로. 그럼 총 20회 정도. 그게 들어가는 시점은 아마 8월 중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끝나면. 9평 직전. 이렇게 해서 파이널을 잡고 가고 오프라인 콘텐츠랑 아니 이제 단과 콘텐츠랑 똑같이 쭉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주 동안 우리 확통 얘기는 이제 끝날 거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 과목에 대한 어떤 모의고사나 준킬러 형식으로 내가 좀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하다. 이 정도까지. 개요는 요렇게만 말씀을 우선 드릴 거고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협의 중이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연수 ABCD, E 모든 수상. 선생님이 요거 기호를 일부러 원래 곱셈 기호가 들어가면 안 돼. 일부러 써놨어. 헷갈리더라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C, D, E. 느낌이 좀 다르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선 곱 이렇게 두 군데로 쪼개라고. 그죠? 두 개로 곱분해하고 쪼개진 너를 선별하고 그 다음 얘를 선별하고 그 생각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건 좀 표를 그려서 설명을 하면 다 A, B 그 다음에 그 A, B에서 A와 B의 순서상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C, D, E 이렇게 결정을 해보자. 눈으로 보기 좀 편하게. 그래서 이게 1, 이게 18 이렇게 되면 되겠고 2, 이게 9, 그 다음에 3, 6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 B, C, D 이주 중에서 적어도 두 개는 짝수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쪽 값은 아무리 봐도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바뀌는 경우들은 없을 거란 말이지.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얘는 순서상이 한 가지밖에 없고 얘는 순서상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되더라 까지만 좀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 3, 그 다음에 얼마? 3일이야.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얘만 고민하면 되죠. 그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C와 D와 E가 18이다. 그럼 차분히 두 번째 조건이에요. 적어도 두 개는 짝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적어도 두 개만 짝수, 왜냐하면 이쪽은 다 홀수니까 얘가 두 개만 짝수일 수는 없어서 모두 뭐예요? 홀수인 자연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죠. 맞지? 그럼 얘가 EX, EY, EG, 어머나, 미안. EG,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여기 얼마? 9다.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여기가 1 이상, 1 이상, 1 이상일 거니까 3의 6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일 거고 패스 두 번째 이렇게. 그럼 너는 그 다음에 C 더하기 D,
인데, 자, 다시요. 적어도 두 개가 짝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짝수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한 개 이상의 짝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좀 실수할 것 같아. 그럼 봐봐. 여기는 한 개, 뭐, 이상의 짝수면 되는 거죠. 맞지? 차분히 봅시다. CD.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 했었지? 얘들아, 합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야. 중복조합으로 갈래?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갈래?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선생님이 쪼개놨냐면 2, 5 선생님이 원했던 방식은 이거야. 이렇게 쪼개서 배치하는 게 어때? 라고 지금 제안한 거죠. 2, 뭐 3, 4? 그죠? 그 다음에 1, 2, 6 되냐? 1, 2, 6 이렇게. 요거 뭐라고 그래? 이거 합분해야. 자, 다시 봐봐. 곱분해. 합분해. 경우의 수의 기초거든요. 합분해 얘들에 대한 배치. 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다시 짚고 들어갑니다. 합이 일정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중복조합으로 끌고 갈 거냐. 이 선별의 이 과정들을 좀 잘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문제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너랑 경우의 수는 일치할 거야. 그럼 3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3팩 곱하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떠니? 12, 뭐 16, 아니 12, 6 하니까 18? 이렇게. 요거 얼마나? 요거 28인가요? 28. 그죠? 18. 그럼 정리하면 요게 두 가지가 되니까 36이다.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됐죠? 여기에 우선 함정을 걸었다. 이 두 가지고요. 이건 6이니까 얘가 지금 다홀수니까 짝수가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2. 됐죠? 세 번째 경우는 몇? 세 번째 경우는 그냥 두 가지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66이네요. 끝! 여기까지. 이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고 선생님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도록 합니다. 까지였습니다. 됐죠? 다르게 분류해서 뭐 중복조합을 갈 수도 있겠지. 자, 11번. 그 생각이 두 가지가 항상 걸쳐져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이거 별표 치세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EBS 원래 문제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팔은 안으로 굽거든. 넘어갑시다. 12번. 12번 문제 가볼게요. 12번은 좀 쉬운 편이야. 12번은 좀 쉬운 편이야. 이거는 약간 베리에이션이 더 심하죠. 더 많이 변형했는데 문제를 봐봐요. X는 문제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12번에 X는 12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어. F가 X에서 X로 간다. 12하의 자연수 근데 X에서 X로 간다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함수의 개수 문제는 뭐 어떤 단어는 어떤 부분이라도 무조건 등장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가족권 봐봐. 가족권은 F1, F2, F3. 자, 이 문제는 쉽게 준 거라고 그랬으니까 좀 끌고 갈게요. F5가 10이다. 뭘 원하는 거지? 곱분해, 곱분해. 합분해, 곱분해. 곱으로 분해하라고 자연수 1부터 10까지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좀 기다려야죠. 어떻게 분해해야 될지는 다른 조건과 봐줘야 되겠죠. 근데 나 조건에 보니까 1, 2, 3, 4, 5는 여기서 설정하고 문제 잘 읽어야 돼. 왜 문제가 쉬워? 걸쳐져 있지가 않아. 6, 얼씨구 7, 좋았어. 5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쉽니 어렵니? 보자마자 답이어야 돼 이거. F10 어떻게 해결될까요? 우선 얘가 쉬워. 그러니까 6부터 8까지, 10까지를 대응시키고 너를 대응시킬 거니까 가의 경우의 수와 나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나의 경우의 수는 얼마니? 5보다 작은 1, 2, 3, 4, 4개에서 몇 개? 2개를 고르고 등호 없으면 조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로 다른 6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하나, 둘, 3개를 고르면 되더라. 그래서 6, H3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 이건 6 곱하기, 이건 얼마냐? 8, C, 3인가요? 83 계산하니까, 결국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네, 이건. 이렇게. 약분하니까. 336이라고 쓰였네? 336. 이렇게. 이것만 보면 되죠. 얘 때문에 난 거라고, 곱분해. 다시, 어떻게 맥락을 같이 했냐면, 곱분해, 합분해 섞었으니까 난이도는 이쪽이 높은 거야. 근데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도 지금과 같이 맞바꿀 수 있다고. 이게 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의 개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 야, 어떻게 곱분해를 할 거야? 5개의 수로. 여기서 뭐 할래요? 응? 경우의 수를 보는 거죠. 1. 그냥 노골적으로 1. 1, 1, 10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얘 약수가, 얘가 1하고 10, 2하고 얘 소인수는 1, 10, 2, 5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얘는 1, 1, 1, 정말 단순하죠. 요거. 정말 그리고 얘들의 배치는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포괄적으로 중복 조합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봐요. 합분의 배치나 곱분의 배치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위를 또 포괄해. 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너 5가지. 이거나 얘 몇 가지가 돼?
5팩, 3팩 나누니까 20가지 끝. 25가지. 답은 띵띵띵 25 곱하기 336에 정리했더니 8,400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답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연결한 거야? 곱분해. 그런데 대반전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좀 연결해보고 싶었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연결고리를 가졌다. 합분호든 곱분해든 이렇게. 됐죠? 12번. 어쨌든 요거는 이제 곱분해 그리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과 중복조합의 결합 형식. 얘는 합분해 곱분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과 중복조합의 결합 형식. 그래서 리빌드 문제 12번까지 선생님이 좀 해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혹시 뭐 질문 없으면 패스 넘어갈게요. 1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또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지우고, 아이고, 여기 또 젖어 있는 거네. 지울게.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두 번째 주제가 약수, 배수, 중복조합, 이렇게 합 곱분해요,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이제 끼워넣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이게. 문장형으로 좀 등장을 많이 하는 형태. 그래서 끼워넣기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EBS 오리진 13번. 문제 잠깐 봅시다. 요거 어려워. 내가 보기엔 꽤 어려운 문제야, 요거. 근데 너무 잘 냈어. 별표 치십시오. 오리진이지만, 원래 EBS 문제지만, 괜찮다. 감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개의 문자 XYZ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나열한다. 이게 참 난감하죠. X와 Y는 한 번만 이웃한다. Y와 G는 한 번만 이웃한다. G와 X도 한 번만 이웃한다. 끝이야, 지금 문제가. 야, 뭔 소리야? 딱 보자마자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X와 Y는 한 번만 이웃한다. X와 Y는 한 번만 이웃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Y와 G도 한 번만 이웃한다. Y와 G도 한 번만 이웃한다. 그 다음에 G와 X도 한 번만 이웃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를 정했나? 어쨌든 G와 X도 한 번만 이웃한다. 근데 얘들이 쓸 수 있는 건 세 종류의 문자야. 그리고 그 세 종류의 문자의 개수는 한정적이질 않아요. 그냥 많이 있나 봐. 근데 여기서 몇 개를 채울 거야? 10개를 채워야 돼, 10개. 지금 이렇다면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깔끔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여기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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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썼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지? 조건에 부합하니, 이거? 이 조건에 부합하냐, 안 하니? 부합하잖아. XY 한 번만 이웃. YG 한 번만 이웃. GX 한 번만 이웃. 그리고 하나 더 써봐요. 만약에 X, 여기다 이제 Y, 여기 좀 띄고, G, 지금 너무 X를 편애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다. 그럼 거기다 대고 내가 Y를 한 2개 더, 이렇게 2개. G를 몇 개 넣을 거예요? G 하나만 넣을까요? 이렇게 넣고, X가 서운해하니까 잠깐만, 6, 7, 8, 9, 10 이렇게 해서 XX 이렇게 넣겠다. 10개 맞나? 8,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맞죠? 그지? XY 한 번 이웃, YG 한 번 이웃, 뭐 조건에 맞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패턴화 시킬 거냐는 얘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선생님이 검은 돌, 뭐 이렇게, 흰 돌, 이렇게 두고, 이거 뭐 A형, 뭐 이런 거. 이거 뭐 B형, 이런 거 있었잖아. 뭐 C형, 뭐 이렇게 잡아놓고, 이걸 가지고 10개 배치할 때, 내가 그때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얘네 둘이 색이 바뀌는 요 순간을 기준으로 가야 돼. 이거 중복조합으로 끝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뭐냐면, 문자가 바뀌는 순간에 경계를 해서, 이거죠. 문자가 바뀌는 순간에 경계를 해서, 문자가 바뀌는 순간에 경계를 해서, 같은 문자끼리 묶게 되는 거라고, 묶게. 맞아?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되냐. 내가 지금 했던 행동들을 기반으로 본다면, X가 있고, 이제 색공은 없이, Y가 있고, 여기 G가 있고, X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같은 문자 옆에다가 같은 것들을 그냥 배치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다 X를 여기다 놔버려.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 Y를 여기다 다 놔버려요. 상관없다고.
g를 여기다 다 놔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내가 만약에 y를 3개를 놓을 거야. 3개. 그럼 y를 3개를 놓는다면 놔야 될 자리는 이 자리죠. 그럼 이 녀석의 좌측에 놓든 우측에 놓든 상관이 없지. 얘들아 안녕? 맞죠? 그지? 다시 y 3개를 놓겠다. 내가 만약에 x를 지금 하나, 둘, 셋, 4개니까 x를 3개 더 넣을 거고 y도 3개를 더 넣을 거야. 그럼 얘들 갈 길은 정해져 있고 3개 얘한테 놓으면 돼. 근데 그걸 여기다 3개를 놓든 여기다 2개 놓고 1개를 놓든 여기다 이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로 놓든 우로 놓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놓자고. x 들어갈 박스 이렇게 y 들어갈 박스 g 들어갈 박스 그리고 또다시 x 들어갈 박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똑같은 것을 몇 개를 집어넣을지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4개의 박스에 이제 몇 개 더 집어넣으면 돼. 6개요. 서로 다른 4개의 박스. 자, 다시 서로 다른 4개의 박스에 종류는 3종류야 지금. 그죠? 3종류에서 여기다 집어넣을 것의 개수를 내가 A개, 여기다 집어넣을 걸 내가 B개, 여기다 집어넣을 걸 뭐 C개, 여기다 집어넣을 걸 D개. 아니다. 잠시만요. 잘못 말했다. 씨.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 다시. X가 몇 개, Y가 몇 개, G가 몇 개, D가 몇 개. 자, 기다려봐. 이렇게 풀어도 되나? A개, B개, C개, D개. 종류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개수만 찾으면 된다. 6개. 아, 요게 좀 이해하기 힘들겠다. 다시요. 여기 몇 개 집어넣을 건지. 이제 문자는 결정된 거예요, 지금. X를 넣을 거라고. 여기는 Y를 넣을 거라고. 여기는 G를 넣을 거라고. 여기는 또다시 X를 넣을 건데 얘들의 개수는 무한정 많아. 맞아? 그럼 여기에 다 봐봐. 무한정 많은 개수에서 여기다 집어넣을 개수를 결정하면 문자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개수만 결정하면 되고 개수만 결정하면 되고 개수만 결정하면 돼. 6개 고정하고. 기존 문제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4, H, 6이라고 풀면 어떨까? 그럼 이게 얼마야? 9, C, 6. 9, C, 3. 그러니까 9, 8, 7, 3, 2, 3, 4.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7. 얼마야 이게? 우선은 84. 여기까지. 근데 이제 봐요. 이게 답이야? 그럴 리가. 이게 답일 리가 없잖아. 왜 답일 리가 없냐면 지금 보시면 딱 느껴야 돼. X와 Y와 G와 또다시 X를 결정한 경우에 이런 박스들의 위치에 들어갈 문자들의 배열 방식이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다시 X, Y, G, W에서 이렇게 X, Y 붙고 Y, G 붙고 GX가 붙는 얘를 하나 들어갔더니 이렇게 경우의 수가 84가지가 하나가 나왔잖아. 근데 이게 전체 경우냐고. 그렇지 않다고. 오른쪽으로 와봐 이제. 아이고, 또 다시 지워볼게. 그럼 지금 약속은 뭐였냐면, 말라야 돼. X, Y, G, X. 그럼 이게 X가 반복된 거야. 그럼 X, X에 G, Y는 다른 배치가 되겠죠. 경우의 수는 똑같을 텐데. 내 말 맞죠? 요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반복되는 게 만약에 Y야. 그럼 여기 X, G, Y, G, X도 같은 경우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내 말 맞죠? 또 뭐가 있어? G. 그럼 X, Y, G, Y, X. 또 이것도 같은 경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 경우의 수는 다 84가지라는 걸 인정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조각으로 또 나눠진다고. 84 곱하기 6이어야 되나 본데? 64, 24, 68에서 504. 답 504냐?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난 이거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왜 어렵다? 라는 문제.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풀어내기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왔던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우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처음엔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있으니까 3의 H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 아니라 이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 얘들이 구분되는 위치의 지점을 결정을 하고 여기에 똑같은 문자를 몇
개를 넣을 건지만 숫자만 결정하면 됐던 거예요. 채워야 될 수는 6개로 고정. 자리가 4군데로 나눠짐.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일치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끼워 넣기라고 좀 표현합시다. 끼워 넣기,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동일한 형식으로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 봤는데 내가 검토를 보냈는데 대부분 다 오류가 생기거나 이게 문제 만들기 되게 힘들더라고. 아니면 잘 못 풀더라고.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더라. 그래서 아무튼 이건 별표쳐. 이거 자체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되게 좀 다른 문제에 비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거 별표 쳐라. 내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6평에 나옵니다. 라고 막 함부로 말할 순 없죠. 라고 말은. 근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 문제. 약간 변형된 형태로서 연계 문제 내기 정말 좋지 않을까. 평가원이라고. 그 생각이 딱 듭니다. 선생님이 촉을 믿으세요. 5대 5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넘어갈게. 이 오리진 문제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럼 뒤로 갑시다. 그래서 그냥 좀 간단하게 좀 변형된 문제 2개가 있는데 13번하고 14번 2개의 문제가 있어요. 같이 그냥 풀면 될 것 같아요. 2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진 않고 끼워넣기 문제라서. 자, 시작. 13번, 14번 2개 합해가지고 2분 시작. 그리고 바로 설명 들어갈게. 답이 바로 나오나? 그죠? 얼마 나오니? 어? 그 다음 15번. 13번, 14번, 15번. 14번, 15번. 15번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15번도 있어. 15번까지 14번 15번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죠. 이건 사이에 몇 개 들어갈 건지만 결정하면 되죠. 14번 15번 바로 갑시다. 이거 끼워넣기 문제 대표적인 거죠. 그치? 자, 문제 봐봐. 종류가 2가지밖에 없어. 자, 앞에 문제는 왜 힘들었다고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조건도 복잡했어. 그치? 근데 얘는 종류 2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본 배치 문제예요. 소주 14잔, 맥주 4잔. 연거푸 18잔을 먼저 속상했나봐. 어쨌든 마시기 시작한 후 맥주잔을 마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적어도 한 잔, 그냥 적어도 한 잔, 두 번째 적어도 2잔, 적어도 3잔 끼워넣기. 맞죠? 하나, 둘, 그럼 맥주는 다 끝났어.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갈 소주의 개수 A개, 여기는 B개, 여기는 C개, 여기는 D개, 여기는 E개. 소주는 총 몇 잔? 14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A, B, C, D, E 해서 5, H 14인데 얘는 음한인 정수, 얘는 1 이상, 얘는 2 이상, 얘는 3이니까 이게 1 빼고 2 빼고 3 빼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5, H 얼마입니까? 8이다. 이쪽은 12C 8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2C 4. 됐죠?
Wait a minute. 맞지? 그죠? 여기까지. 이거 얼마 나오니 근데? 12, 11, 19, 4321. 그죠? 얼마야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나? 495 맞니? 왜 아닌 것 같지? 맞네. 어쨌든 495. 여기까지 넘어가. 다음 문제. 뒷페이지로 갑시다. 한티역 강남역.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죠. 한티역 강남. 그 문제 독해만 잘하면 돼. 이런 문제는. 한티역 강남역 이렇게 돼 있어. 한티 대치의 순 우리나라 말이죠. 알고 있지? 되게 이름 잘 짓지 않냐? 대치 큰 언덕. 영어로는 하이힐. 그지? 이름 왜 잘 지었다고 생각해? 왜 우리 조상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입시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대치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 아무튼 한티 이렇게 잡았고, 강남 여기다 철로를 놓을 건데 15개 역을 놓을 거야. 근데 한티역과 강남역 사이 15개 역 중에서 3개의 역에 정차할 거야 이렇게 냈어. 3개의 역에 정차할 거야. 그럼 A역, 뭐 B역, C역 있겠죠. 이미 3개 써먹었네. 그죠? 12개 역이 나왔다. 출발 후 첫 번째 정차한 역과 두 번째 도착한 역 사이에는 적어도 2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두 번째 정차역과 세 번째 정차역 사이에는 적어도 1개의 역이 있어야 된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개수 A개, 여기 들어갈 개수 B개, C개, D개. 근데 조심해. 이거 15라고 쓰지 말고 또 3개 써먹었으니까 12개라고. 그지? 맞죠? 그래서 4H 12 빼기 3, 그래서 4H 9, 그래서 12C3 이렇게 지금 패턴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어쨌든 이 문제는 원문이 참 되게 좋다라고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끼워넣기 문제의 끝판왕이지 않나. 그래서 계속 EBS 오리진 문제 13번 문제는 좀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됐지? 여기까지 정리. 12, 13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 이 문제도 되게 잘 낸 문제인데 사실은 너희 교재에는 없을 거야. 너희 교재에는 없을 건데 그 이전에 나왔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실전편 문제 있었던 문제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항 정리 문제가 없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항 정리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항 정리 문제는 쉽게 등장을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수의 성질에 관련된 부분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다. 보통 이쪽 문제의 특징을 잠깐 보면요. 자 봐. 2가지 문형이라고 그랬죠. 2가지. 바로 첫 번째는 이항 정리 전개식에 일반항을 활용해서 특정 항 자체에 대한 개수를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들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내가 조합성질을 물어본다고. 조합성질.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은 물어보지 않을게요. 조합성질이라는 게 뭐야? NC빵부터 뭐 NCN까지 뭐 합이 뭐 이 N제곱이다 이렇게 하고 뭐 파스칼의 삼각형들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끌고 간 거냐면 전개식의 일반항에서 특정항의 개수를 결정하고 거기에 뭘 섞은 거예요? 정수의 성질. 그럼 정수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소인수분해나 곱분해나 약수배수 형식의 문제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수 N과 소수 동그라미 치세요. P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야, 원문. 15번인가요? 몇 번이에요? 16번. X제곱 플러스 X분의 P에 전체 N제곱이라고 등장을 했어.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1215래요. 상수항이 1215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얘들에 대한 수의 조건이야. 우선 미정상수가 여러 개 등장할 거고 하나 더 있을 거야. 미정상수 3개를 잡고 가야 된다고. 왜냐? N 이렇게 잡아야 됐고 C 이쪽이 결정이 안 될 거 아니야. R, P 3개짜리라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다. N, C, R 일반항을 써주면 얘가 좀 복잡하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쓸까요? X의 제곱에 이 녀석을 N-R이라고 쓸 거고 곱하기 X분의 P의 전체 R제곱이라고 써주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개수가 될 수 있는 것들 앞두고 빼면 P의 R제곱이 될 거고 얘는 X의 2n-2r 지수법칙 하니까 2n-3r일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괜찮죠? 이렇게 됐어.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상수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0이 되는 그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2n은 3r이 되는 그 순간 요거 숫자를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n과 사실 n은 무슨 수야? 자연수야? r은 n에 의해서 결정된 수니까 r은 0부터 n까지의 정수 역할을 가져. 근데 놓지 마. 중요한 건 난 p라고 봐. p가 소수다 이렇게 그랬어. 그죠? p가 소수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시면 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1215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 순간에 n, c, r, p의 r이 1215 이렇게 된 거냐. 그럼 1215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소수인 인수로 분해했어야지. 소인수분해다. 얼마 나오니? 이게 1215 3의 5제곱 곱하기 5가 나오더래. 요거는 뭐 시간 줄여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지. 네가 너다 이렇게 정리해. 네가 너다. 그럼 이제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사실은 소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P가 3이 돼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좀 결정돼 있죠 지금. 눈에 보이면 이게 P가 3이어야 되겠네. 나머지 맞춰주면 되겠네. 이렇게 가도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여기서부터 끊고 P를 나중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알려주는 게 있잖아. 얘. 뭘 알려주고 있죠? 그대로 봐도 되지만 뭐 n이 2분의 3r이다. 그럼 얘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r은 짝수여야 되고요. 그죠? r이 짝수로서 뽕 하고 나눠 떨어질 거니까 n은 3의 배수일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3의 배수이면서 짝수가 되면서 p를 무엇으로? 소수로 만드는 경우들을 따져야 돼.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지. 여기 봐봐. r은 n에 의해서 결정돼. 이게 조건이 한정적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죠? 게다가 r은 짝수래. r은 짝수. 그죠? 그러면 누굴 먼저 잡든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n이 만약에 3으로 잡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을 3으로 잡으면 그때 r은 2밖에 안 되고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r을 2로 잡았다 그럼 그보다 큰 것들을 잡아나가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n이 3의 배수니까 n이 3 만약에 n이 6이야 그럼 얘가 만족되는 r은 얼마가 될 수 있어? r은 우선 2, 4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합해내면 되지. 이렇게 분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n이 3일 때 r이 2일 때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냐 이거? 3, C, 2의 P의 R 그랬으니까 제곱이 3의 5제곱 곱하기 5가 될 리가 없죠. 안 되는구나 이런 식이야. 그럼 두 번째 R이 2고 R이 4인 게 가능할 건가? 그럼 이거부터 이거 보면 되지. 그냥 차분히 보면 돼요. 6, C, 2 그 다음에 P의 2 3의 5제곱 곱하기 5 뭐 되냐 이거? 여기 15잖아 15 안 되네? 너도 안 되는구나. 야, 어디까지? 요거 될 것 같은데? 6시, 요게 4개니까. P에 되죠. 딱 떨어지잖아, 이거 지금. 3에 5, 15, 3에 4제곱. P가 3입니다, 3. 맞죠? 나머지도 좀 보셔야 되죠? 근데 내가 봤을 땐 딱 답 떨어진다고. 하나, 끝. 이렇게. 답은 안 낼게요. 요게 이제 원문이야. 뭘 기준으로 분류할 거냐?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잡았어요. n이 3의 배수니까 n 잡고 조건에 만족하는 r 잡고 p를 거꾸로 거슬러 간다. 근데 이거 답 정해져 있다. 보자마자 p는 3이겠네. 거기에 거꾸로 나머지 숫자를 맞춰도 상관없는 거고. 내 말 맞지? 됐죠? 아무튼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이 나오더라. 많이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약간 당황하겠죠. 왜냐하면 문자가 하나, 둘, 세 개. 그지? 다음 문제로 갑시다. EBS 오리진 리빌드. 리빌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분 드릴게요. 시작. 리빌드 문제는 얘보다는 조금 불친절한데 비슷해.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치워. 거의 비슷해요. 3 P X 6제곱이 됐어요. 답 내시고
5, 6, 7. 답은 정해져 있다. 나왔어? P는 여전히 3이고, 아, 26인가? 26이니? 답 나왔죠? N이 2, P는 3, 그죠? 답 나왔어. 답 나왔어. P는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그죠. 근데 이런 조건들만 잘 따져주면 돼. 뭔가 하나를 잡고 대입해 보면서가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이 0부터 n까지니까 0 넣어봤자 소용없고 1 넣으면 조건에 부합되는 게 생길 거고, 아니 그렇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3에 이렇게 차분차분 놓게 되면 답이 딱 정해질 거예요. 1일 때 되고 1일 때 2니까 그게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차분히 정리합시다. 지금 몇 분이니? 잠깐. 네. 잠깐. 네. 오늘 20분까지죠? 아, 맞나? 어떻게 맨날 헷갈려, 이것이. 네. 갑시다. 이거 빨리 보자고. 근데 여기는 딱 관건이, 미안해. 이것도 좀 얍삽하게 바꿨어요. 거의 똑같아. 근데 여기 P가 3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엔 N하고 R이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이제 느낌이 어떠냐면, P가 3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느낌상 R은 5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넘칠 리는 없잖아요, 이게. 이 지수가 넘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떤 걸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이 R부터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빨리. 그럼 R이 0일 수 있겠냐고, 안 되고. 1일 수 있겠냐고. 1이면은, R이 1이면 이게 2일 수 있겠고, 대입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근데 R이 2일 수 있냐고. 그럴 리 없는데? 3일 수 있냐고. 그럴 리 없는데. 맞죠, 지금? 안 되지? 그럼 얼마? 4일 때. 그럼 더 못해요. 끝났어. R이 4면, 4, 4, 16, 18 하니까 N이 얼마? 6이다. 그냥 답 정. 됐어? 그래서 그냥 너다. 알겠지? 그래서 N이 6이고, R이 4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6C3, 3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540 이렇게. 됐죠? 반복해서 풀으니까 좀 문제가 좀 쉬워 보이는 형태인데, 우리가 기출에서도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비슷한 문제 하나 풀어줬던 경험이 있어요. 됐지? 이 정도까지. 조금 복잡하게 물어본다면 이 정도.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 파트를 활용한 고난도 문제는 굉장히 과거형이긴 한데, 아까 풀라고 그랬던 작년 나형 21번 문제를 내가 왜 풀라고 그러냐면, 수열 모양을 띄고 있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처럼 막 이렇게 그 방법도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수열을 세는 방식으로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도 중요할 수 있으니 이거 꼭 복습하면서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까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제가 포함이 되었지 않고요. 여기까지 정리해서 우선 조합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은 3단원 확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역시 한 10문제 정도, 역시 원문과 변형 문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과 같은 문제들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네. 저번 주 과제 해오신 분들은 오늘 제출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 제출하셔도 되고가 아니라 오늘 제출하시고요. 이름 써주고. 저번 주 과제는 내일 드릴게요. 검사한 거. 이름 질문하고 있다가 하고네.